정치쇼 2부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자, 2018년 신년 들어서 첫 번째 여의도 UFC입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들만 모시는 자리입니다. 자, 현역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은 UFC는 아니고 그냥 로드 FC 수준인 것 같습니다. 송기석입니다. 요즘 로드 FC 잘 나가요. 로드 FC 폄하 발언인데. 거쳐서 UFC라고 그러죠. 하자고요. 아니 샤오미에서 투자했잖아요. 아니, 저도 마이너이기여서. 자 그리고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재선 출신 전 최고위원.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는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라디오에 특화된 분이세요. 이 자리 노리시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저도 전 최고위원 해주십시오. 전 최고위원 했었어요? 그럼요. 오, 그래요? 지명 청년. 예.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의원 되기 전에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예, 박원석 자유한 죄송합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요. 원래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나오시려고 하다가 오늘 나오는 기사와 연루된 분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땜빵 전문 박원석 의원을 모셨더니 일산에서 열심히 오고 계십니다. 여기 안 계신다고 땜빵 전문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듣고 들으면서 오고 있어요. 박 의원님은 무슨 선거 나갈 때마다 제가 도움을 드려갖고 근데 그 도움을 드릴 때마다 떨어지더라고요. 자, 지금 제일 핫해요. UAE. 근데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계속 가나요? 좀 죽는 분위기인가요? 아닙니다.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방위 출신 김광진 의원께서 일단 브리핑을 좀 해주시고.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조금 확대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오늘 패널로 예정된 분이 못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이 국면을 딱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연관성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5월 9일 날 취임하셨는데 6월 달에 첫 통화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 박근혜 정부일 것이냐 아니면 이명박 정부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오늘 나온 기사로도 보면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도 군수물자 협정을 비공개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뭔가 그 안 밝혀질 때 문제를 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야당이 그냥 자수를 하시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지금 나오진 않죠. 설만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수입니다.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맺었다는 그 군수 협정이 맺어놓고 그걸 이행을 안 하는 과정에서 UAE 정부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이런 거인지 뭐예요? 그 자체는 사실 알 수는 없죠. 자체는 알 수는 없는데 그 협정 자체를 비공개로 했는데 일단 비공개를 다 오픈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국익상 별로 좋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지금 있으니까 계속 확정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그 협정의 내용이 실제로 이제 맺어졌다는 것까지 일단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국익의 현저하게 위반이 된다면 뭔가 수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진수 의원님 국민들이 무척 헷갈리는 게 양쪽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용은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밝히지 않을 정도면 이게 국가 이익과 국익과 무척 깊게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또 국민들은 그런 국익 포인트로 가서 얘기를 하기보다 무슨 설이냐 하는 설에 또 관심이 많거든. 그러니까 자유한국 바른정당은 국정조사 하자 이건가요? 지금 이제 그 입장이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걸 애초에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른정당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그 이유는 이게 너무 정쟁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마무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로 매듭 짓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제가 이 전체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몹시 좀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애초에 그 임종석 실장이 거기 날아간 그 시기나 방식이나 발표 시점 이런 것 종합해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애초에 그거를 여당 쪽에서 좀 그 세련되게 국익에도 저해가 안 되면서 유해의 상대 국가의 그 정치적인 관행이나 그 나라의 특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발표할 수 있는 선까지는 이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런 발표에도 좋은 선까지는 좀 발표를 했었더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건데 애초에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깨면서 대여섯 번 말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이 커졌다, 의혹이 일이. 증폭되고 내가 보기엔 또 자유한국당도 좀 신중히 검토를 안 하고 이걸 덥석 물어버린 상황에서 이게 여기까지 갔는데 저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우리한테도 피곤하고 국민들도 피곤하고 나라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니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로 자, 마무리 짓자는 마무리 죄송합니다. 국정조사가 매물로 나왔어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근데 안철수 대표님 비서실장이신데 예. 통합 찬성파예요 반대파예요? 또 아니 그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이고 원칙적으로 찬성이고요. 표현적으로 반대? 아니죠. 이제 그 내용 절차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데 저는 그 UAE 사태 관련돼서 마무리하면 지금 아까 덥석 물었다 그러는데 그 물을 좀 이렇게 뜨겁게 구워가지고 개한테 던지면 개가 탁 물잖아요. 볼에 개요? 예, 개가 이빨이 다 빠지는 수가 있는데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런 상황 아닌가. 근데 문제는 저는 사실 이 논란은 현 정부에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맞아요. 예, 국익이나 외교 관계에서는 정말 100%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 비밀이라든가 이거 밝히는 게 좋지 않다고 인정하는데 그런데 임종석 실장 방문 사실부터 목적부터 처음에 이렇게 숨기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 차례차례 하나씩 나오고 아니 그러면 진짜 파병부대에 유문 간 건지 친서 전달하러 간 건지 관계 회복 다시 하러 간 것인지 그걸 정확히 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정조사 바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임종석 실장께서 운영이 나와서 적어도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 앞에서 왜 갖고 이렇게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밝혀서 해소를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 정말 현명하고 성숙돼 있습니다. 무조건 덮을 게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 그런데 지금 국익 외교 서로 여야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까지 밝히고 어디까지 밝히지 말아야 될 것이고 싸우면서도 막 짖으면서 뒤로 후퇴하면서 짖는 듯한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운영이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또 내용을 많이 했냐 안 했냐 하니까 그저께 임태희 실장한테 전 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아. 아니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됐네. 그래서 제 제안이 임종석 실장이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비공식하는 것을 전제로 거기서 설명을 하는 게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대의 기관이니 우리를 좀 믿어줘라 하고 여야한테 그렇게 비공개로 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운영에서 공개를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운영이 자체도 또 비공개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물론 근데 의원들이 비공개가 안 되잖아요. 다 나와서 떠들죠. 그리고 또 아니 매주 월요일 날 또 의장하고 원내 대표단 회의 있으니까 그때 와서 좀 설명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인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하다. 자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두 분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6월 그 갈 때부터 이 사안을 좀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6, 7차례 계속 설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내용의 본질과 무관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다 참석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참석을 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도 참여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참석 여부는 좀 논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다 국익 차원에서 숨길 수 있는 뭐 비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전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와서는 공개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라고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와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밝혔다라고 하면 그날 당시에 바로 뭔가를 밝혔다라고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훨씬 더 악용될 수 있는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만 그냥 첨언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바른정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자유한국당과 좀 전혀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유승민 대표가 국방위원회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한 8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유승민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금 현재의 임종석 실장이 갔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고 바른정당이 얘기하고 있는 유승민 대표의 국정조사 요구는 처음에 원전 계약을 할 때 그때 이게 헌법 5조 1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이면 계약이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여서 내용이 조금 틀리네요. 내용이 사실은 전혀 다른 측면의 얘기의 국정조사입니다. 자, 근데 얘기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6차례 7차례 바뀐 거에 대해서 두 분이 문제 제기한 것도 그리고 그거를 그 정부를 지지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해명을 계속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을 드렸을 뿐이고요. 근데 정답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었나? 저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씀하는 중에 한 분이 난입을 했어요. 누구시죠? 예, 정의당 박원석입니다. 예,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일산에서 오셨어요? 아니 저는 점심 약속이 있어서 여유 있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작진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정의당을 빼놔서 대단히 죄송한데 오늘 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안 올까 하다가 우리 봉도사 최근에 뭐 복권도 되시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올 때 라디오 들으면서 오셨어요? 들으면서 왔더니 뭐 저보고 땜빵 전문이라고 본인이 선거 때마다 도와줬다고. 근데 도와줄 때마다 떨어졌다. 제가 그 기사님한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왔어요. 택시 타고 기사님이 듣고 계세요? 네. 그 애청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건 맞는데 도와준 적은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 부끄러워라. 이렇게 해명을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명을 한 적은 없고 이제 묻는데 답을 하는데 좀 깔짝지근하게. 아니 묻는데 답을 하는 것도 해명이죠. 해명은. 그거는 조금 궁색한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거 어떤 경우에도 당리당략이나 정권 차원의 손익보다는 국가의 이익 그걸 앞세우는 그런 선에서 이 문제가 잘 여야 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묘하게 싸우는 듯하면서 또 여야가 조심스러운 거죠. 은근히 서로 또 협조하면서 가는 듯한.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제가 저 김광진 전 최고위원님 설명도 참 듣기 궁색하네요. 근데 아니 그 제가 이제 이 논제를 궁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산시키자는 건 아니고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돼서도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2년 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면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도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이 그냥 계속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계속 확장이 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국익이 손상되더라도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야당이 그걸 진짜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저희 당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김광진 의원이 좀 몰리는 것 같아서 짧게 두 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이 제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같은 정의당 입장에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이제 해명이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이제 함구령이 내려졌어요. 철통같이. 청와대에서요? 예, 기자들도 그렇고. 좀 청와대에서 나오셨나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취재를 해보려는데 취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마어마한 빨대인데 안 되더라고요. 함구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관계자 이름으로 이런저런 설들이 나왔지 임종석 실장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오락가락하면서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킨 적은 분명히 있다. 언론에 이제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증폭이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증폭하는데 김종대 의원이 역할을 했지 않았어요? 김종대 의원은 정론을 얘기를 한 거죠. 그 비밀 양해각서가 있었다는 것을 김종대 의원은 진작에 정보를 2009년서부터 그랬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계속 그걸 추적해 왔는데 뭐 끝까지 추적이 안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그림을 대보니까는 맞는 거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결론적으로 기왕 이렇게 된 거 국정조사를 안 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이게 건드려서 안 되는 벌집인데 건드려 버렸어요.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마치 현 정부가 뭘 잘못해 가지고 이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이 외교상에 혹은 우리 국익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상황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혀야 됩니다. 예. 자,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자유한국당의 자승자박이고 자살골 넣었다고 봐요. 두 분께 아까 이제 6월에 그 UAE에서 전화를 처음 받았다 그러는데 일각에서 야당 쪽에서 이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11월에 MB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갔고 그리고 그다음에 김종석 실장이 급히 갔다. 그럼 이 한 5, 6개월 동안 그전에 좀 이렇게 유야무야 오던 것을 군대 문제를 뭐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UAE를 결정적으로 건드린 거 아니냐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정상의 문제일 뿐인 거고요. 사실 의혹을 확산시키고 계시네요. 아니 그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야당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국방장관도 가고 뭐 예를 들면 정보본부장도 가고 해군 뭐 누구도 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쓰는데 국방위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 해외 시찰 국가가 UAE입니다. 그리고 관련하에서도 계속 많이 가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중동 국가 중에 우리하고 제일 친분이 깊은 그렇죠. 나라죠. 그리고 일단 중동을 가려면 UAE를 거쳐서 다들 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보면 될 것 같고 그건 너무 좀 짜맞추기인 것 같습니다. 저기요. 이게 이제 한라인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을 UAE 쪽에서 계속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셰이크 왕세자가 한라인을 거기 행정청장이랑 안종범 그 당시에 무슨 수석입니까? 수석이랑 만들어놨는데 경제수석이었어.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서울구치소로 연락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거기는 거기서부터 이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정권 교체기에 이런 복잡한 상황을 거기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이 아주 세게 오니까 가가지고 이제 진화를 긴급히 한 거고요. 이 사안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오죽하면은 세계 정세의 화약고라고 중동을 얘기를 합니까? 거기 순위파 국가지 않습니까? UAE도. 이 순위파 국가는 이란하고 좀 친하게 지냈다고 카타르하고 국교 단절을 해버리는 이런 지금 정세예요. 카타르가 이란과 친하게 지냈다고 카타르하고 7개 순위파 그 중동 국가들이 국교 단절을 해버렸어요 근래에. 이란은 시아파인데. 때문에 우리가 이 UAE하고 비밀스러운 이 군사협정을 통해서 뭔가 그쪽의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협정을 맺은 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우리는 이란하고도 무역도 하고 이란하고도 외교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게다가 그 시아파 무장 세력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저질러 놓은 겁니다. 시아파가 그냥 화나서 씨앗 그냥 들어온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근데 안종범 설도 사실관계로 정확하게 브리핑된 건 아니고 관계자발 설이니까 그래서 언론이 좀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자, 진수 의원님. 그거야 먼저 국정조사 해요 마요? 국정조사를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MB 때 맺어놨대는데. 아니 근데 저기 아까 그 MB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그 MB가 왜 UAE에 바레인인가요? 그 중동에 거쳐서 바레인. 그렇죠. 그 출국은. 근데 둘 다 UAE도 영어, 아니요, MB도 영어. 좀 비슷한데 뭔가? 그 일정은 오래전에 예정됐었던 일정으로 갔던 것이고 가셔서 이 사안과 관련한 뭔가 얘기를 들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 사안 때문에 일부러 간 건 아니다. 그거는 제가 좀 해명을 해드리고요. 내가 말하면 폭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워낙 이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일로 갔지만 간 김에 뭔가 들으셨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뭔가 이렇게 미주얼구절 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일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는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가 여당 쪽에 조금 충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이제 집권 세력의 일원이었던 사람 입장에서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네. 입장에서 온갖 시행착오를 저희들도 경험을 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정권 초기고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권 차원의 손익이 국익과 같은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잘 정권보다 국익이 더 우선하도록 하는 쪽으로 말씀이시네. 이 사안을 잘 그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송 의원님. 네. 저도 할 수 없이 이 수준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발생된 근본 원인은 물론 그런 MOU 체결 이런 건 지난 정부 때 이루어져 있지만 문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근을 이 국익 외교관계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오히려 그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MB라든가 전 정권에서도 이게 할 말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일정 수준 기본적 사실관계만 밝히고 더 이상 노출시키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박 의원님께도 말씀하시면 이거 진짜 대아랍 경제 외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오늘 우리 토의도 이 문제는 이쯤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예.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지만 말은 그거 갖고 설왕설래하지만 거기까지 가기는 좀 곤란하다.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아니, 저는 달라요. 밝힐 건 밝혀야죠. 네. 어제 그 진중권 교수도 끝까지 밝히자 그러던데. 밝혀야죠. 왜냐하면 이미 이걸 밝히지 않고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그 자유한국당이 자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강 의원님 저는 다 덮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기본적 사실관계는 밝히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이 이 민감한 문제를 또 정치권 인사들이 서로 대충 해서 덮으면 뭔가 이 또 안 좋은 문제 너희들끼리 또 그 짬짬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이 종합 싸움에서 부부 싸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부부 싸움을 해요? 부분 싸움. 벌써 부부 싸움을 걱정하시네요. 부부 싸움 걱정을 하시면 혹시 뭐 부부로 느끼고 계신 건 아닌지. 예. 그런데 이 부분 싸움으로 넘어가려면은 2부로 가야 되거든요. 네, 자, 일단 일단 그거는 정리하고 진수 의원님은 여전히 통합 반대예요? 반대냐고요? 통합 찬성? 여전히요? 통합 찬성.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은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국민의당하고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찬성. 여기도 송기석 의원님도 찬성.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190님. 정봉주 정치조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속이 시원해요. 기운도 생기고요. 4490님 스마트폰 요금제를 데이터 용량 많은 걸로 바꿨어요. 정치조 들으려고. 오늘 살짝 미친 것 아니야? 후회되기도 하지만 계속 들어볼게요. 자, 여의도 UFC 광고 듣고 3부에 계속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현역 의원입니다.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국회의원, 전 최고위원, 전전전. 오늘 비 오면요 전 좀 드세요. 이건 아니다. 자,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아니 정의당과 바른정당을 한자로 하면 정의당 아니에요? 예? 영어로 해도 거의 같아요. Righteous Party. 오, 그래요? 우린 저스티스 파티. 자,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좀 객관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네, 제가 보기에도 저희 지금 현재 국민의당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또한 국민들께 당원들께 죄송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게 이 진통이 국민의당이 잘 돼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개혁해야 되고 국민의 지지를 더 받아서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그걸로 가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바른정당의 개혁 보수이니까 이런 분들하고 다 함께해서 넓은 의미의 개혁 이걸 꼭 이뤄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정체성이라든가 특히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그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선거연대 나아가 통합 이것까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당내 의원들 상당수한테 너무 많은 실망, 상처를 주고 그게 감정으로까지 가서 결국 요즘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극단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싸움부터는 진짜 골치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초에 중도파에 있는 의원들께서 분당만은 안 된다. 그래도 일단 함께 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중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통합 절차를 약간 뭐 늦추더라도 그에 대한 뭐 충분한 설득 절차에 있어 특히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치러지는 게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들의 판단 선택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따르고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당대회는 강목 전당대회나 충돌 전당대회로 가지 말자.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위험성이 있고 실제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또는 정체성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엊그제도 뭐 대북 정책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표 당원들 앞에서 같이 토론을 하자는 거죠. 논의해서 그리고 나서 최종 대표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내린 결론 이걸 따르자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의원님. 네. 통합파 내에서도 이현주 의원이 햇볕 정책이 무슨 이게 뭐 바이블이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이동섭 의원은 햇볕 정책 포기하면 절멸이다. 그 내부에서도 또 입장들이 틀리거든요. 시기를 바른정당은 정해놓지 않았나요? 1월 말까지 하는 못한다? 시기를 정한 건 없나요?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유승민 대표가 12월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통합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질질 끌면 곤란하지 않냐. 국민들도 피곤해요. 되든 안 되든 되도록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당 내부는 아까 이제 송기석 의원님 그 당의 지금 구성원이니까 되도록 분당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충정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미 거기 내부에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과 통합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이미 그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게 아닌가 싶고요. 이혼은 결정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혼의 방식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이제 각 개별 가정을 봐도 그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수준까지 간 가정들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국민의당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 단계까지 간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국민 보기에 볼썽사납지 않은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혼을 하시려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합의 이혼의 수순을 가자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더더군다나 만약에 우리 당에 있어 통합적으로 전대에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또한 그 과정이 이제 상대 바른정당의 또 입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만약에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 신당이 상당히 뭐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 뭐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 당의 통합으로 가는 모습이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 양상 또는 이렇게 갈등이 오래돼서 피로감을 보여준다면 특히 바른정당하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원만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통합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바른정당하고도 좀 잘 호흡을 맞추고 또 저희 당 내부에서도 앞으로라도 더 이상의 이 정말 국민들이 벌쌍사납다 이런 말 안 나오게 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하면서 반대파 의원들이 어쨌든 뭐 11명은 최소한 일단 모였어요. 민주당은 그분들은 어떻게 쳐다보나요? 뭐 민주당은 크게 관심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당의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게 분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분당이 돼야지만이 또 합당이 가능한 이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이 실제로 만족시킬 수 있는 구도인가. 어찌 보면 반대파 분들이 그 통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다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 들어주라 햇볕 정책도 들어주고 모두 다 강령에 다 담아주라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게 합당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광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들이 민주당에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럴까봐 지금 이제 경계하는 그럼 정의당으로 가야 것 되나? 같아요. 아니 그 정의당하고는 아예 이게 좀 체질이 달라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이제 아까 우리 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루비콘강을 거의 건넜다. 돌이키기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정치적 비전이 달라요.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을 보면서 약간은 무주공산이어 보이는 이 중도 내지는 뭐 보수까지의 이 넓은 공간을 어쨌든 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 의식이 강한 거고. 근데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분들은 호남이라는 정치적 레버리지가 강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걸 잘 갖고서 여당이 조금 흔들릴 때 거기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게 이분들의 이제 다음 그 선거나 어쨌든 다음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다른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당내에서 너무 이거 가지고 그 서로 이렇게 이전 투구하지 말고 아름다운 이혼이라는 게 없긴 하지만 적당한 시점에 이미 개혁 신당설이 나왔잖아요. 합의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서로 갈 길이 다른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그래봐야 계속 이게 잡음만 나오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자체가 그 안에서 무너지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국민이 선택해준 다당제예요. 당이 무너지고 그런 거는 당뿐만 아니라 국민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정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제일 곤혹스럽죠. 당내 얘기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당내 상당히 분란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뭐 나름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대가 과연 이루어질지 쉽게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전대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광진 의원님이 이렇게 박 의원님 그 아무래도 밖에서 보는 거니까 좀 더 정확한 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더 잘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예, 어느 게 더 아름다운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막 찢어져 나간 상태에서 통합 위기가 되면 그 시너지 효과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최대한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당이 뭐 중도 개혁 지향하지만 안에 있는 분들 보면 이제 개혁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좀 더 그 정말 진보적인 분 또 보수적인 분도 다 이렇게 좀 굳이 스펙트럼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 보수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걸 기본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특히 박정철 셰프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야기하고 또 안 대표께서 직접 나서 더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대화 채널 복원 향후 남북관계. 일단 오늘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급물살 타서 저희가 이제 1월 9일 날 만나자 고위급 하자라고 했는데 방금 보니까 북한이 응하겠다 9일 날 만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급물살이라고 하는 걸 타고 있고 지금 판문점 채널 하나가 이제 열렸습니다만 원래 이제 개성공단 폐쇄되기 전까지 저희가 7개 대화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7개 채널도 다 빨리 열어야겠다. 그래야 뭐 동해에서든 서해에서든 혹은 뭐 개성공단에서든 이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좀 해결하고 일단 당장 시급하게는 9일 회담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문제들도 원만하게 빨리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의원님 트럼프 칭찬 무드예요 요즘? 아니 뭐 트럼프가 입장을 갑자기 바꿨잖아요. 그 팔뚝 굴다고 자랑하다가.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아주 그냥 인터내셔널 깔때기로 확 들이대네. 아이고 그분도 좀 어떤 정신 감정이 좀 필요한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100% 입장을 지지하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은 없다 그 기간 중에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성돼 가고 있던 남북 간의 이 대화 복원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고 일단 메인 테마는 평창올림픽의 대표단 파견이겠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현안들이 동시에 좀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고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른정당은 그 조금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데에 대해서 좀 뭐 좀 유보적인 뭐 조금은 아니 양봉 작전에 말렸다라고 하는 C 모 일보에 아니 저는 대화 자체
반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예. 그런 점에서 이 대화 채널이 복원된 거에 대해서는 이 환영을 당연히 하는 입장이고요. 바른정당 대표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에 계속 찝찝하게 뭐가 남아 있냐면 예. 불과 얼마 전까지 막 그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예, 금방 전쟁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가 그 김정은의 신년사 한마디로 우리 쪽에서 막 화들짝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결국은 또 한 번 이 북한의 그 벼랑 끝 전술, 벼랑 끝 외교 전술이 다시 이렇게 성공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그게 계속 그 씁쓸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기사 제목만 봤는데 그 남북 관계 한반도 운전석에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앉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운전석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씁쓸하다. 한편으로 환영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걸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정은이 앉았다. 예.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게 제가 몫이 요 문제를 불편해요. 본격적으로 예. 들어가기 전에 예. 통합이 되면 네. 거기서 햇볕 정책을 계승하나요? 아니면은 이현주 주장이 맞아요? 이동섭 의원 주장이 맞아요? 그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강령에 지금 햇볕 정책이라는 용어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현주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령에는 대북 포용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없고요. 바른정당 강령 역시 대북 포용 정책 이야기하면서 6.15선언, 14선언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거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햇볕 정책이 무슨 성경은 아니잖아요. 한 점 한 획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성경 같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이나 대북 포용 정책을 추구하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햇볕 정책 그 자체를 포기한다 만다 이거는 저는 안 맞는 거고요. 그 햇볕 정책 20년 전에 두 분이 만들어진 아주 사이가 좋으세요. 제가 좀 더 보완드리면 온건 통합하듯인 거예요. 아니 햇볕 정책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예. 오해 소지가 있을까 그래. 햇볕 정책이라는 게 북한에 막 퍼주자 이게 아닙니다. 햇볕 정책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튼튼한 안보가 첫째입니다. 튼튼한 안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한 한미 동맹 역시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한미 동맹 이런 거에서 결국 우리가 남북 대치 상태에서 이대로 갈 겁니까? 평화통일 하자는 거잖아요.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대화, 남북 교류 확대, 경제협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지금 핵 미사일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대화 교류 이것만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햇볕 정책이란 건 뭐 이렇게 항상 불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운전석에 김정은이 타고 있는 것 같다. 그 입장은 비슷해요? 예, 저는 뭐 아직 김정은 그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운전석에 김정은 뭐 위원장은 거기 타기에는 아직 그 연령 제한이 있어서 아직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 지금 이 상황을, 왜냐하면 김정은 그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물론 대화 용이 있다, 뭐 성과적인 올림픽 뭐 바란다 이렇게 했지만 역시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 작전을 동시에 쳤어요. 이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남북 대화 긴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당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남북 간의 기본적 신뢰가 많이 부족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제대로 대화 안 되고, 틈만 나면 양 정권들이 서로 남북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평창 올림픽 실무회담을 통해서 기본적 신뢰를 먼저 형성을 하고 너무 큰 욕심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에 있어 기본적 원칙 전략을 확고하게 세운 다음에,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려스러웠거든요. 이게 또 우리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조 잘 맞추고, 또한 남북 간에 반드시 이번에는 꼭 좀 신뢰 좀 쌓아서 그게 절대 그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뢰를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다시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 그 모드로 갈 것 같다는, 그동안에 쭉 북한을 우리가 경험해온 제 그걸 바라시는 경험치 건 아니죠? 아니에요. 경험치에 따르면 그 가능성도 우리가
한편에 두면서 이 상황을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경계를 하면서 예, 절대 예, 그렇게 예.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모드로 안 가게 만드는 게 대화의 목표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북핵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좀 착시 효과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착시 효과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아까 이제 진수희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운전석에 김정은이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착시 효과가 많았어요. 그 김정은 전에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 당시에 벼랑 끝 전술을 펼 때도 그랬고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시작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반증하냐면 역설적으로 어쨌든 정전 이후에 끊임없이 북은 국제적으로 제재와 고립과 압박의 대상이 되어왔고 미국의 그런 거대한 군사력 앞에서 군사적 두려움을 느끼면서 마지막 자유수단으로서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화의 입구로 북핵 문제를 놓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걸 대화의 출구로 봐야 되는 거죠. 종국적으로 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관리하고 마지막에 그걸 이제 불가역적인 폐기로 가져가는 그런 로드맵을 가져야지 핵 폐기 안 하면 대화 안 해 이러면은 저긴 핵 폐기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입구로 핵을 가져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을 들먹이지 말자. 왜냐하면 북은 예. 핵을 북미 간의 문제로 봅니다. 남북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 안보에 위협이 되지만 상대방은 저쪽은 이거를 북미 간의 문제로 보고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북미 간의 군사적 이 대결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 개발을 한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불가능한 거죠. 영화 그래서 강철비를 봐도 저쪽으로 쏘더라고 핵을. 그래서 이쪽으로 쏘고. 저는 이 대화의 출구로 예. 핵 문제 해결을 놔야지 대화의 입구에 놓기 시작하면은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운전자론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김정은이 좀 앉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인될 수 있는 여지들도 뭐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북한에게 평창에 예. 와라라고 하는 것을 뭐 요구해 왔었던 거고 그게 이제 6개월 만에 응답이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요구했던 것을 그리고 우리 통일부 장관이 1월 9일 날 만나자. 라고 하는 걸 선언하니까 또 저쪽이 응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예. 핵미사일하고 계속 이제 연관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평창이 끝나고 나서도 핵실험이나 아니면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권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평화라고 하는 것이 분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쟁을 조금 더 평화롭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수 의원님 처음에 이제 이거 그 군사훈련 연기하자라고 했을 때 저 중국과 북한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에 말린 거 아니냐 그 비판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쌍중단에 말린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비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수 언론에서 이제 계속 지적을 한 게 너네 이거 뭐 독자적인 그 현 정부의 독자적인 논리가 아니고 북한이 군사훈련 없애면 아니 중국 입장에 좀 미사일 실험하지 말고 북한은 남측은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게 된 형국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의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트럼프가 거기에 모양상. 찬성했으면 또 일단 바른정당은 트럼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는 별로 안 않죠. 좋아해요? 예, 예. 트럼프가 이거 100% 동의한다. 근데 군사훈련 없다. 제가 보기에 우리란다. 그거 막 금방 지나자. 아니요 너무 좀 하는 게 유치해 보여 자꾸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신 거예요? 저도 트럼프 좋아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사 중에 한반도가 차지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그 적다고 보고요. 지금 트럼프의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은 저기 중동 쪽에 좀 가 있지 않나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 매달려서 일희일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쌍중단은 훈련을 중단시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는 전혀 다른 측면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끊임없이 대화하고 간섭해야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북 적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저쪽을 아무것도 안 놔주니까 핵실험 5번이나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저쪽하고 대화하자 그러고 간섭하고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노력이 계속 기울여지면 그걸 오히려 줄일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제안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되게 실험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쪽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했죠. 한 번 했습니다. 2006년. 한 번. 그때는 이제 개발하는 중이었고 뭔가 살짝 그때 유치해지려고 이제 그래. 남한 쪽에서 궁색하십니다. 오는 남한 쪽에서 오는 돈으로 궁색합니다.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정부에 쏘기 시작을 한 거죠. 올해는 개예요. 개. 근데 국민의당 입장이 어찌 보면 민주당보다도 더욱 더 햇볕 정책, 남북 문제에 대해서 더 전향적 아니에요? 사실은. 지역 기반 정동영 장관은 그러시죠. 예.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 김대중 정신의 계승 이런 얘기를 제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그다지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는 없습니다. 맞아요. 있었죠. 4.13 총선 때. 저는 뭐 여전히 뭐 밑에 뭐 저변에는 그런 전폭적 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변에는. 근데 이제 저변이 윗변으로 올라오기 좀 시간이. 지금 이제 곧 임계점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폭발할 것 같은데 이제 결국 햇볕 정책은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냥 불변의 그런 뭐 정책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핵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는 또 여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무슨 은행으로 몰려갔잖아요. 뭐죠? 무슨 은행? 인공기 초등학생이 그린 거고 상대하고 그거 정말 국민들이 그거 지적 많이 하거든요. 이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죄송하지만 그 문제 지적 하는 게 하도 제가 좀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 그림은 뭔지. 죄송합니다. 좀 초등학생 그 그림에까지 이것을 정치적 해석으로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우리 사회가 이만큼 포용력이 없습니까? 그리고 초등학생 애들의 아니 그것도 인공기가 조금 더 높았다는 거예요. 기후는 그냥 밑으로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자유한국당의 인적 구성이 이제 뭐 친박계는 거의 소멸 분위기로 가고 뭐 이제 비박들이 신주류 뭐 이렇게 됐다는데도 국민들이 보기에 바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을까 싶어서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그래서,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국시는 통일입니다. 헌법에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배운 초등학생이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이념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는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제대로 들었어요. 좌빨. 예? 어디? 빨갱이로 왼쪽으로 들었거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이 그림을 보면 통일나무 이 나무의 이 줄기 여기에 보면 여기 인공기 곁까지 저 밑에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왜 이걸 갖고 이렇게 다 끌어안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곁까지라고 하기에는 좀 되게 중심까지. 이게 진수 의원님도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이게 마음이 있어요. 이거. 그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으로 보면 뭐 문제 제기할 만하네요. 저는 처음 봤어요 오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녹색이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올해 첫 해니까 진수 의원님부터 새해 덕담. 새해 덕담이요. 올 한 해도 뭐 경제적으로는 국민들 많이 힘들고 또 지치실 만한 해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통합되는 정당이 하나 출연될 것 같으니까 그 양당에 실망하는 분들 우리 통합되는 정당에 많이 힘 실어 주시면 그래도 기대 갖고 희망 갖는 그런 시간들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님. 정말 격동의 한 해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8년의 과제도 큽니다. 먼저 개헌 이뤄내야 되고 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적폐청산 인적 청산만이 아닌 제도 개혁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혁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는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현재 바른정당까지 합치면 선진화법에 따라서도 우리가 개혁입법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 양대 정당 여기와 아마 개혁신당은 정말 그 젊음
그리고 미래 개혁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딩은 개혁신당으로 정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니 근데 개혁신당이 그쪽에 통합 반대파들이 한다는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개혁 정당이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어깨를 겨뤄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님. 예, 지난 한 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그 권력을 바꾸고 나니까 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주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중앙 권력을 넘어서 지방 권력을 또 바꿔내면 정말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뀌겠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거라고 믿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예,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표 선거에서 떨어졌죠. 네, 그 얘기를 이렇게 언제적인데 그걸 갑자기. 아무튼 지난 한 해 국민들이 공적인 일에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국민들이 여전히 분주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조금 이제 정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정말 야당다운 야당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송기석, 진수희, 김광진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자, 아니 저희 당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김광진 의원이 좀 몰리는 것 같아서 짧게 두 그리고 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이 제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같은 정의당 입장에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이제 해명이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이제 함구령이 내려졌어요. 철통같이. 청와대에서요? 예, 기자들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셨나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취재를 해보려는데 취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마어마한 빨대인데 안 되더라고요. 함구령이 진짜로. 내려진 상황에서 관계자 이름으로 이런저런 설들이 나왔지 임종석 실장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오락가락하면서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킨 적은 분명히 있다. 언론에 이제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증폭이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증폭하는데 김종대 의원이 역할을 했지 않았어요? 김종대 의원은 정론을 얘기를 한 거죠. 그 비밀 양해각서가 있었다는 것을 김종대 의원은 진작에 정보를 2009년서부터 그랬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계속 그걸 추적해 왔는데 뭐 끝까지 추적이 안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그림을 대보니까는 맞는 거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결론적으로 기왕 이렇게 된 거 국정조사를 안 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건드려서 안 되는 벌집인데 건드려 버렸어요.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마치 현 정부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이 외교상에 혹은 우리 국익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상황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혀야 됩니다. 자, 두 분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자유한국당의 자성자박이고 자살골 넣었다고 봐요. 두 분께 아까 이제 6월에 그 UA에서 전화를 처음 받았다 그러는데 일각에서 야당 쪽에서 이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11월에 MB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갔고 그리고 그다음에 김종석 실장이 급히 갔다. 그럼 이 한 5, 6개월 동안 그전에 좀 이렇게 유야무야 오던 것을 군대 문제를 뭐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UA를 결정적으로 건드린 거 아니냐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정상의 문제일 뿐인 거고요. 사실 의혹을 확산시키고 계시네요. 아니 그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야당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국방장관도 가고 뭐 예를 들면 정보본부장도 가고 해군 뭐 누구도 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쓰는데 국방위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 해외 시찰 국가가 UAE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계속 많이 가는 공간이기도 중동 하고요. 국가는 게 우리하고 제일 친분이 깊은 그렇죠. 나라죠. 그리고 일단 중동을 가려면 UAE를 거쳐서 다들 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보면 될 것 같고 그건 너무 좀 짜맞추기인 것 같습니다. 저기요. 이게 이제 한라인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을 UAE 쪽에서 계속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셰이크 왕세자가 한라인을 거기 행정청장이랑 안종범 그 당시에 무슨 수석입니까? 수석이랑 만들어놨는데 경제수석이었어.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서울구치소로 연락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거기는 거기서부터 이제 불만이 그 제기되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정권 교체기에 이런 복잡한 상황을 거기가 수석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이 아주 세게 오니까 가가지고 이제 진화를 긴급히 한 거고요. 이 사안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오죽하면은 세계 정세의 화약고라고 중동을 얘기를 합니까? 거기 순위파 국가지 않습니까? 그에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맞아요. 국익이나 외교 관계에서는 정말
100%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 비밀이라든가 이거 밝히는 게 좋지 않다고 인정하는데 그런데 임종석 실장 방문 사실부터 목적부터 처음에 이렇게 숨기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 차례차례 하나씩 나오고 아니 그러면 진짜 파병부대에 유문간 건지 친서 전달하러 간 건지 관계 회복 다시 하러 간 것인지 그걸 정확히 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정조사 바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임종석 실장께서 운영이 나와서 적어도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 앞에서 왜 갖고 이렇게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밝혀서 해소를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 정말 현명하고 성숙돼 있습니다. 무조건 덮을 게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 그런데 지금 국익 외교 서로 여야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까지 밝히고 어디까지 밝히지 말아야 될 것이고 싸우면서도 막 짖으면서 뒤로 후퇴하면서 짖는 듯한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운영이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또 내용을 많이 했냐 안 했냐 하니까 그저께 임태희 실장한테 전 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아. 아니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됐네. 그래서 제 제안이 임종석 실장이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비공식 하는 것을 전제로 거기서 설명을 하는 게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대의기관이니 우리를 좀 믿어줘라 하고 여야한테 그렇게 비공개로 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운영에서 공개를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운영이 자체도 또 비공개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물론 근데 의원들이 비공개가 안 되잖아요. 다 나와서 떠들죠. 그리고 또 아니 매주 월요일 날 또 의장하고 원내 대표단 회의 있으니까 그때 와서 좀 설명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인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하다. 자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두 분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6월 그 갈 때부터 이 사안을 좀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6, 7차례 계속 설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내용의 본질과 무관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다 참석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참석을 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도 참여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참석 여부는 좀 논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다 국익 차원에서 숨길 수 있는 뭐 비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전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와서는 공개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라고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와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밝혔다라고 하면 그날 당시에 바로 뭔가를 밝혔다라고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훨씬 더 악용될 수 있는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만 그냥 참고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바른정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자유한국당과 좀 전혀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유승민 대표가 국방위원회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한 8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유승민 의원이요? 유승민 의원이. 정치쇼 2부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자 2018년 신년 들어서 첫 번째 여의도 UFC입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들만 모시는 자리입니다. 자 현역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은 UFC는 아니고 그냥 로드 FC 수준인 것 같습니다. 송기석입니다. 요즘 로드 FC 잘 나가요. 로드 FC 폄하 발언인데. 거쳐서 UFC라고 그러죠. 하잖아요. 아니 샤오미에서 투자했잖아요. 아니, 저도 마이너 얘기여서. 자 그리고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재선 출신 전 최고위원.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는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라디오에 특화된 분이세요. 이 자리 노리시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저도 전 최고위원 해주십시오. 전 최고위원 했었어요? 그럼요. 오 그래요? 지명 청년.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의원 되기 전에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박원석 죄송합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요. 원래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나오시려고 하다가 오늘 나오는 기사와 연루된 분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땜빵
전문 박원석 의원을 모셨더니 일산에서 열심히 오고 계십니다. 여기 안 계신다고 땜빵 전문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듣고 들으면서 오고 있어요. 박 의원님은 무슨 선거 나갈 때마다 제가 도움을 드려갖고 근데 그 도움을 드릴 때마다 떨어지더라고요. 자, 지금 제일 핫해요. UAE. 근데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계속 가나요? 좀 죽는 분위기인가요? 아닙니다.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 자, 국방위 출신 김광진 의원께서 일단 브리핑을 좀 해주시고.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조금 확대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오늘 패널로 예정된 분이 못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이 국면을 딱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연관성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5월 9일 날 취임하셨는데 6월 달에 첫 통화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 박근혜 정부일 것이냐 아니면 이명박 정부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오늘 나온 기사로도 보면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도 군수물자협정을 비공개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뭔가 그 안 밝혀질 때 문제를 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야당이 그냥 자수를 하시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지금 나오진 않죠. 설만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진수입니다.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맺었다는 그 군수 협정이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의 임종석 실장이 갔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고 바른정당이 얘기하고 있는 유승민 대표의 국정조사 요구는 처음에 원전 계약을 할 때 그때 이게 헌법 5조 1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이면 계약이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여서 내용이 조금 틀리네요. 내용이 사실은 전혀 다른 측면의 얘기의 국정조사입니다. 자, 근데 얘기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6차례 7차례 바뀐 거에 대해서 두 분이 문제 제기한 거도 그리고 그거를 그 정부를 지지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해명을 계속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을 드렸을 뿐이고요. 근데 정답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었나? 저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씀하는 중에 한 분이 난입을 했어요. 누구시죠? 정의당 박원석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일산에서 오셨어요? 아니 저는 점심 약속이 있어서 여유 있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작진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정의당을 빼놔서 대단히 죄송한데 오늘 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안 올까 하다가 우리 봉도사 최근에 뭐 복권도 되시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올 때 라디오 들으면서 오셨어요? 들으면서 왔더니 뭐 저보고 땜빵 전문이라고 본인이 선거 때마다 도와줬다고. 근데 도와줄 때마다 떨어졌다. 제가 그 기사님한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왔어요. 택시 타고 기사님이 듣고 계세요? 그 애청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건 맞는데 도와준 적은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부끄러워라. 이렇게 해명을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명을 한 적은 없고 이제 묻는데 답을 하는데 좀 깔짝지근하게. 아니 묻는데 답을 하는 것도 해명이죠. 해명은. 이거는 조금 궁색한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거 어떤 경우에도 당리당략이나 정권 차원의 손익보다는 국가의 이익 그걸 앞세우는 그런 선에서 이 문제가 잘 여야 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묘하게 싸우는 듯하면서 또 여야가 조심스러운 거죠. 은근히 서로 또 협조하면서 가는 듯한.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해도 제가 저 김광진 전 최고위원님 설명도 참 듣기 궁색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논제를 궁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산시키자는 건 아니고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돼서도 30년 동안 공개한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2년 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면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도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이 그냥 계속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계속 확장이 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국익이 손상되더라도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야당이 그걸 진짜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맺어놓고 그걸 이행을 안 하는 과정에서 UAE 정부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이런 거인지 뭐예요? 그 자체는 사실 알 수는 없죠. 자체는 알 수는 없는데 그 협정 자체를 비공개로 했는데 일단 비공개를 다 오픈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국익상 별로 좋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지금 있으니까 계속 확정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그 협정의 내용이 실제로 이제 맺어졌다는 것까지 일단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국익의 현저하게 위반이 된다면 뭔가 수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진수 의원님 국민들이 무척 헷갈리는 게 양쪽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용은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밝히지 않을 정도면 이게 국가 이익과 국익과 무척 깊게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또 국민들은 그런 국익 포인트로 가서 얘기를 하기보다 무슨 설이냐는 설에 또 관심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 바른정당은 국정조사 하자 이건가요? 지금 네, 이제 그렇죠. 그 입장이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걸 애초에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른정당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그 이유는 이게 너무 정쟁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마무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로 매듭 짓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제가 이 전체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몹시 좀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슈가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애초에 그 임종석 실장이 거기 날아간 그 시기나 방식이나 발표 시점 이런 것 종합해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여당 쪽에서 좀 그 세련되게 국익에도 저해가 안 되면서 UAE 상대 국가의 그 정치적인 관행이나 그 나라의 특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발표할 수 있는 선까지는 이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런 발표에도 좋은 선까지는 좀 발표를 했었더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건데 애초에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깨면서 대여섯 번 말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이 의혹이 증폭되고 내가 보기엔 또 자유한국당도 좀 신중히 검토를 안 하고 이걸 덥석 물어버린 상황에서 이게 여기까지 갔는데 저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우리한테도 피곤하고 국민들도 피곤하고 나라 국익 차원 에서 도움이 안 되니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로 마무리 짓자는 마무리 국정조사가 매물로 나왔어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근데 안철수 대표님 비서실장이신데 통합 찬성파예요 반대파예요? 또 아니 그걸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이고 원칙적으로 찬성이고요. 표현적으로 반대? 아니죠. 이제 그 내용 절차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데 저는 그 UAE 사태 관련돼서 마무리하면 지금 아까 덥석 물었다 그러는데 그 무를 좀 이렇게 뜨겁게 구워가지고 개한테 던지면 개가 탁 물잖아요. 뭐래 개요? 개가 이빨이 다 빠지는 수가 있는데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런 상황 아닌가. 근데 문제는 저는 사실 이 논란은 현 정부